예,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의회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 그리고 심호섭 부위원장과 함께 두 분의 의정활동 내용과 그 지역 현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감한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좀 상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로운 도정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번에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아직 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 우리 도정에 대한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좀 평가한다기보다는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으로서 또 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그 문화 쪽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특정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예술 전문가들인데 직접 지원을 하는 부분을 방향을 바꾸면서 또 예산도 상당히 대폭 증가되도록 이렇게 만든 부분들을 보고 사실 이런 문화예술 부분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도민들을 챙기고 또 이렇게 촘촘히 가기 위한 걸음을 띄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한 단체에다 20억씩 30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외지에 있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던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도정에서는 우리 그 예술인들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가 아마 한 75억 정도 창작예술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까지도 증액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재웅 위원장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비판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설리건 조직 개편과 논란 많은 인사를 임명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준비가 덜 된 시책을 발표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개발공사 희생신청건으로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했고 특별자치도의 메인 비전 수립 과정 또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발표도 아쉬웠습니다. 강릉권 제2청사 발표로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 실망에 대한 반발, 도청 직원들의 반발, 행안부의 불호 등 용두사미로 모양새가 구겨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주권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문제도 부지 문제, 용수 문제, 전력 수급 문제 등 기본적인 이 방안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선언적 의미에 만족하는 행정의 미숙함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네. 또 그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임 도정의 흔적을 정리하려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절차적으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혹독하게 하셨네요, 진짜. 자, 근데 계속해서 좀 질문드리면은 지난해 이제 강원도청 이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되게 문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은희로 최종에 선정됐지만 이제 그동안의 과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2차례 정도 5분 자리를 자유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첫째는 전임 도정에서 정상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서 캠프 페이지로 부지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 후보군 중 도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배점 기준이 선정위원회에서 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 강원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투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든가 배점 결정 과정의 주관성이라든가 비용 경제성 측면에 대한
고려를 지금 하지 않았다든가 청사 규모 및 부지 면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세게 보시네요. 자, 그 이제 심호섭 부위원장님께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릉 제2청사 설치에 대해서 좀 오는 7월부터 근무를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성급하다, 발표하고 수습한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우리 그 강원도 제2청사가 우리 영동 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이제 선거 때에 아마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동 영서에서 다 합의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도지사로 어떻게 보면 선택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사실 조금 짚어봐 보면은 원주는 지금 인구가 한 35만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춘천은 지금 30만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강릉은 지금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 또 영동 지역에서도 시군도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면은 95년도에 이제 도농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세 개 도시를 살펴봐 보면은 거의 인구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앞 도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동 지역을 너무 소외시킨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동 지역은 인구가 점점 줄고 춘천 도청 소재지라든가 원주는 인구가 10만 정도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불균형을 이루었는데 이번에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선거 때 공약했던 부분들을 착실히 좀 이행하기 위해서 성급한 것이 아니라 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특별자치도가 되고 또 7월 1일부터 영동 지역에 또 이러한 제2청사가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우리 영동 지역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면은 우리 강릉에서 삼척에서 춘천을 오자고 하면은 실적으로 2시간 반이 걸리는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도청을 분산해서 좀 그 시도와 또 권역을 나누어서 업무를 봄으로써 또 굳이 춘천을 안 와도 강릉에서 일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이제 한 3개 국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더 국이 이 영동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할 수 있지만 지금 또 3개 국이 어떻게 보면 아주 미니 제2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첨가를 한다 이러면은 문화와 관광은 뛰면은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어야지 관광이 되고 또 관광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 관광만 영동 지역을 보내고 문화는 지금 현재에 도청에 둔다고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서 또 이렇게 또 제2청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조금 또 민감한 문제거든요.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백지화 그리고 춘천, 강릉 순회 방식을 또 결정을 했어요. 도에서. 자, 그리고 대표이사 교체는 잡음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심호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강원 FC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도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강원 FC는 2008년 7월 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우리 강릉이 어떻게 보면 영동 지역에서 주도로 해서 또 영동 지역에는 잘 알다시피 이 고등학교 축구가 어디보다도 사실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기반이 돼서 이제 강원 FC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도에 저희 강릉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그 강원 FC의 숙소도 마련을 해서 그 오렌지 하우스를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5년도에 그 강릉시가 그 축구 경기장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보안구역으로 묶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춘천, 강릉을 분산 개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고 하면은 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숙소는 영동 지역에 있고 또 이 경기는
영동, 영서를 오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춘천에서 경기가 열릴 때는 하루 전에 올라와서 숙소를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선수들이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논의를 잘 거쳐서 좀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잘 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논의를 해서 춘천이 되든 강릉이 되든 어떤 지역의 한 지역에서 좀 선수들을 위한 또 우리 앞으로 선수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마음은 강릉으로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춘천도 좋고 강릉도 좋고 원주도 좋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축구에 대한 에너지 자체가 많이 썼냐를 우리 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만 가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지사님의 전용구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의지가 부재하지 않았나. 그리고 재정 부담과 과열 경쟁 탓으로 백지화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강원FC 경영 정상화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셋째는 대표이사 교체 과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분도 없고 명백한 이유도 없는 강원FC 대표 계약 연장 포기 방침은 강원도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대한 상황 모면을 위한 임시 방편책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번 해외 공무 연수에서도 오스트리아 황희찬 선수가 뛰었던 레드불 FC 구단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강원 FC 사무국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원 FC의 어떤 그 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게끔 압박을 하고 강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서 두 분 도정 질문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지만 조금 더 좀 해보자면요. 좀 말씀하신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지난 11대 도의회에 들어서 제1호 조례로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 마련하셨었거든요. 이게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경계성 지능자의 조례 안의 경우 좀 교육위원회 재심이 또 통과하지 못하는 걸로 좀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좀 길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약 인구 6, 7명당 1명이 경계성 지능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장애 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이죠.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능인들을 위해서 이 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에 착수했고요.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통과되지 못한 내용인데요. 일단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 경계성 지능인 지원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 각각 투 트랙으로 별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던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은 조기에 발견해서 이 경계성 지능 학생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담당 부서와 교육위원님들의 경계성 지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보는데요. 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찾아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잘 이해를 시켰고 적어도 5월 중에는 네. 다시 통과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네, 아무튼 하여튼 부모님들께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심어서 의원께 좀 질문 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회에 대한 좀 관심과 홍보 절실하다는 말씀 좀 하셨었는데, 이게 대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붐 조성이 잘 이 전국 국민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특히 청소년들이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지 이 인지 정도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언론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역의 교육청 또 학생들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붐 조성을 좀 대대적으로 해 나가야지만이 좀 행사 때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붐 조성 프로그램을 임박해서 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짜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획적인 붐 조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두 분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의 굵직한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두 분이 지역구 이제 강릉하고 춘천에 대한 이제 또 현안 해결력 사안도 많은데 두 분이 좀 주목하고 계신 거 어떤 거 있는지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춘천의 가장 큰 현안은 2016년 시작된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냉수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가 시책에 반영된 사업임에도 미래 먹거리 사업임에도 강원도나 춘천시가 마스터 플랜이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뛰는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산업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유치 리스트에 이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업 유치 노력이 비읍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조 노력 또한 미흡해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춘천시와 강원도의 협업 등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가 강원도 전 지역에 번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소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심호서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행사를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다시피 2018년도 동계 올림픽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또 2024년도에 이제 청소년 동계 올림픽, 당장 이제 내년도에 이제 2023년도에 세계 합창 대회가 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2026년도에 우리 교통 박람회 ITS라는 그 총 박람회를 또 개최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우리 국제 행사를 우리 강릉시가 또 강원도와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지금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으로서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또 문화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설립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과 또 국립한동예박물관,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그 춘천 국립박물관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1도 1박물관인데 이제는 1도에도 2개 박물관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영동 지역에도 이러한 박물관을 좀 유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또 우리 그 천연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유치가 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얼마 며칠 전에는 또 저 환승센터가 유치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현안 사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두 분 시간이 참 부족했을 텐데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